정리하는 거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한눈에 들어오게 여기 정리를 해야지 그게 정리야. 줄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는 건 정리보다 다 적은 거지, 교과서를. 정리 최대한 쉽게 한눈에 보이게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을 연습하자. 나중에 공부할 때도 정리를 항상 그렇게 하는 거니까 쉽게 하는 걸 연습하자. 글씨 최대한 적게.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말했듯이 역학적 시스템이고 물리학, 크게 보면 물리학인데 아직 물리라고 하기도 좀 그런 아주 쉬운 내용입니다. 3단원, 벌써 3단원이고 9단원까지 있는데 3분의 1 이제 나중에는 처음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이렇게 나와요. 오늘 키워드가 한 4개 정도 있으니까 딱 키워드대로 적어가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처음으로 중력의 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중력은 일상에서 항상 경험하는 힘이다. 이제 특징이 쭉쭉 나올 건데, 첫 번째로 중력은 항상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한다. 중력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냥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중력이 있으니까 서 있을 수 있고, 근데 서 있는 거는 그 방향이 지구 중심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구에서 땅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방향은 알았고, 그 다음 중력의 크기를 알아야 되겠죠. 중력은 약 힘이잖아요. 힘. 1kg의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약 9.8N이다. 뉴턴이 뭔지는 아직 모를 건데, 뉴턴은 힘의 무게도 힘이죠. 힘의 단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면, 중력은 왜 9.8이냐면 중력은 가속도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뒤에 좀 나올 거니까 뒤로 쭉쭉 해서 넘어갑시다. 교과서대로 쭉 가봅시다. 지구 중심 방향 1kg의 무게에 작용 중력의 크기는 9.8이다.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몸무게 잴 때 질량이라고 하면 안 되고 무게를 잰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자유낙하 운동. 중력의 운동이에요. 자유낙하 운동이란 물체가 중력을 받아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력의 한 가지 특징이 나오네요. 밑에 노란색 표시되는 것을 보면은 그 앞부터 읽어보면은 지표면 근처에서 중력이 좀 멀어질수록 조금 작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걸 이제 생략하기 위해서 지표면 근처에서 자유낙하를 할 때 물체가 중력을 받아 아래로 그냥 떨어지는 운동을 할 때에 속력은 무게와 관계없이 질량과 관계없이 항상 매초 9.8m/s은 빨라진다 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노트 한 장만 찌르고 A4 한 장만 여기 A4 용지랑 엄청 가볍죠? 여기 중국어 책이 있어요. 두 개를 떨어뜨리면 뭐가 더 빨리 떨어지는지 생각을 해보죠. 뭐가 더 빨리 떨어질 것 같아요? 중국어 책이 더 빨리 떨어지겠죠. 해보면은 당연하게도 종이가 엄청 천천히 떨어져요. 근데 그러면은 이 자유낙하 운동의 개념이랑 틀리잖아요. 지구에서는 항상 무게와 관계없이 9.8m/s 세컨드만큼 빨라져야 되는데 속도가 다르잖아요. 집합 도기에도. 근데 만약에 이렇게 두 개를 겹쳐서 떨어뜨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개를 겹쳐서 같이 이렇게 떨어뜨리면 둘 중에 하나겠죠. 중국어 책이 먼저 떨어지든가 아니면 같이 떨어지든가. 해보면은 같이 떨어져. 그럼 일등에서 일단은 맞는 것 같아. 지금 나 아까 자유낙하 할 때 생명 무게와 관계가 없어. 왜냐면 같이 동시에 떨어졌으니까. 이 내용은 닫힌계라고 하는데 공기가 없다는 걸 가정한 거야. 밑에서 공기가 이렇게 밀어주는 힘을 없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속도가 난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틀린 게 없죠. 공기의 저항을 뺐을 때 아무런 저항이 없을 때 9.8m/s만큼 빨라진다. 알 수 있고, 여기도 써져 있죠. 공기저항을 무시할 때. 잠시만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순서를 바꿔서 한번 떨어뜨려 봐주세요. 순서를 바꿔서 떨어뜨려도 똑같습니다. 똑같죠?
진공인 상태를 만들면 기타를 떨어뜨려도 똑같은 속도로 떨어질 거예요. 당구공, 무거운 철공이라는 거. 그럼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는 수평 방향으로 달린 물체 운동이 나와요. 이런 건 나중에 시험에도 개념을 모르면은 접근할 수조차 없는 내용이죠.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을 일단 먼저 그림을 그려봅시다. 딱 해놓고 니은자에다가 공공공 하는 거를 한번 그려봅시다. 같이. 이거는 그림을 그려야지 좀 더 정리하기 편할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물리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모든 운동을 쪼개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방향으로 운동을 하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분해를 해서 보기 쉽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지 물리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물리를 하기 위해서는 물리학적으로 그냥 봤을 때 그냥 쉽게 보면은 물체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운동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쪼개보면은 이 조그마한 그림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두 가지 운동으로 나올 거예요. 수평 방향 운동, 그 다음에 자유낙하 운동, 연직 방향 운동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우리는 운동을 할 때 따로 힘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물체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일단 있어요. 그 관성이 있다고 하는데 한 번 물체를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그 물체는 그 속도를 항상 유지해요. 일단 유지한다는 걸 생각을 하고 따로 힘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물체는 항상 같은 속도를 갖는다. 그렇게 봤을 때 그럼 이제 수평이랑 수직 방향을 나눠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을 이렇게 던지면은 공을 던졌을 때 딱 떨어뜨리면은 우리가 옆으로 미는 힘이 추가적으로 더 있나요? 이렇게 옆으로 밀었을 때 밀어서 던졌어. 던지고 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옆으로 더 빠르게 가게 할 수 있나? 손을 나간 순간 이미 힘은 끝났잖아. 운동은 이미 했어. 던졌어. 그럼 그 이후에 이 앞으로 가는 방향에 한해서는 속도가 고정. 같은 속도로 앞으로 계속 갈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수평 방향 운동이 끝났죠. 등속 운동이라고 하는데 같은 속도로 운동을 한다 하고 근데 그러면은 위아래 연직 운동에 대해서는 중력이라는 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옆으로 던졌지 아래로 던진 게 아니잖아요. 그럼 옆으로 딱 던졌다고 생각을 하면은 처음에는 속도가 0이죠. 위아래로 내려오는 속도는. 근데 그 상태에서 오로지 중력만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초 9.8씩 빨라진다고 했죠. 처음에는 그냥 조금씩 내려갈 거예요. 근데 속도가 계속 빨라지니까 나중에는 쭉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이게 1초마다 이렇게 보는 건데 1초씩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면 되는데 이 수평 방향으로 항상 네모칸이 똑같죠. 이만큼 움직이고 1초 뒤 이만큼, 1초 뒤 이만큼, 1초 뒤 이만큼 네모가 똑같은데 수직 방향으로 보면은 처음 1초에는 요만큼 내려오고 네모가 굉장히 작죠. 그 다음에 이만큼 좀 더 커졌고 그 다음 이만큼 그 다음 이만큼 나중에는 굉장히 크게 네모가 보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공을 던졌을 때는 수평 방향의 힘과 수직 방향의 힘은 따로 생각을 해야 되고 던졌을 때는 수평은 등속 직선 운동, 수직 방향은 자유낙하 운동, 중력에 의한 자유낙하 운동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거는 나중에도 문제로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 쪼개서 봐야 된다. 수평은 등속 직선, 연직은 자유낙하 운동. 그러면은 일단 중력에 관해서 우리가 알 거는 알게 되십니다. 이제 중력을 알아야 저희는 쭉쭉 넘어가고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여기는 중력에 의해서 이제 지구가 이렇게 됐다 이런 게 나오는데 중력에 의해서 생성된 기관. 지금의 산소와 수소, 질소 이런 기체들이 전부 지구에 중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갇혀 있고 내린 눈도 지금 오늘 마침 눈이 내렸는데 눈이 만약에 중력이 없었다면 하늘에 떠 있다니고 날아다니겠죠. 중력이 있으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바닥으로 내려오는 거고 폭포랑 물도 똑같고 윗장 계곡도 결과적으로 물이 이렇게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코끼리가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겁다는 건 중력이 강하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코끼리의 이 발목, 다리 근육이 굉장히 두껍죠. 그 뿌리도 좀 어렵게 보자면은 뭐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단속으로 자라게 된다 라고 해요. 근데 식물의 자라는 방법이 조금 독특한데 식물은 거꾸로 세워놔도 중력을 알아서 인식을 해요. 중력이 아래 방향이니까 그 식물을 조금 키우다가 거꾸로 다시 심으면은 뿌리는 흙속으로 가겠지만 이파리는 무조건 줄기는 위로 다시 올라가요. 중력이 반대되는 방향으로.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어서 식물도 그렇게 자란다 알고 있습니다. 중력에 대해서 알았고, 그 다음 운동량과 충격량 이 내용을 이제 해볼게요. 처음에 관성이란 말이 나와요. 관성, 일정한 속도로 계속 운동하려는 성질, 관성. 여기 딱 계시면 버스 타면 타봤죠 다. 버스 안 타봤을 수도 있긴 한데 버스를 타면은 손잡이를 안 잡고 그냥 서 있으면은 처음에 움직일 때 확 하고 뒤로 쏠리게 돼요. 그리고 멈출 때 확 앞으로 쏠리게 되고. 이런 이유가 일단은 관성이기 때문인데, 관성이 뭐예요? 일정한 속도로 계속 운동하는 성질. 여기서 일정한 속도는 멈춰있는 것도 하나의 속도인 거예요. 멈춰있다는 속도에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차가 움직이니까 이렇게 뒤로 쏠리는 거예요. 왜냐면 발은 차에 붙어있잖아요. 발만 가니까 몸을 뒤로 쏠리고, 반대도 그렇게 반대되는 거죠. 이 개념을 알고 있어요. 어떤 물체든지 물체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속도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다 라는 게 관성이고, 바로 운동량으로 넘어갈게요. 운동량은 무엇인가? 운동량부터는 이제 식으로 정리하는 게 좀 편하실 거예요. 운동량은 물체의 질량과 속도를 곱한 것이다.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하는 수치를 표현한 거예요. 왜 이렇게 곱하게 되냐? 관성이랑 관계돼서 생각하시는데, 물체가 무거우면 움직이게 하기 어렵죠. 무거운 물체는 그만큼 밀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운동량이라는 값은 커져요. 그 속도, 물체를 민다는 거는 속도를 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물체가 운동을 하게 된다는 건데, 물체를 더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힘이 들어가니까 그 힘에 대해서 질량과 속도를 곱해서 운동량이 되는 건데, 운동량에 대해서 그냥 생각을 해보면은 운동량이 크면은 야구공이 빠르게 날아갈수록 운동량이 큰 거예요. 총알은 운동량이 이제 영향을 주는 건데, 야구공이 빠르게 날아오면 아프죠. 멍이 들고. 야구공이 만약 엄청 천천히 굴러온다면 아플까요? 야구공이 빠르게 날아갔을 때는 그 운동량이 크기 때문에 야구공이 아픈 거예요. 총알도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질량은 작지만 속도가 엄청 높기 때문에 총알에 피해가 있는 거고, 운석은 속도도 엄청 크고 물체의 질량도 엄청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운석이 크게 피해를 주는 거고, 기차도 질량이 크고 매우 빠르기 때문에 운동량이 크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운동량부터는 좀 진짜 물리라서 이게 어려울 수 있는데, 운동량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넘어가면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운동하는 물체가 다른 물체와 충동을 하면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가 변한다. 그냥 그런 변화하는 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렵게 느껴지는데 변하는 양이 눈에 보이고 막 설명하기가 그렇게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좋지 않은 내용이라서 양이라고 했을 때는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고 자주 보면 익숙해집니다. 운동량 무겁고 빠르면 아프다. 가볍고 느리면 안 아프다. 뭔가 힘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 충격량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충격량은 일단은 써보죠. 힘 곱하기 시간. 그걸 왜 곱해 잡고 밑에 똑같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래요. 충격량 하면은 운동량보다 좀 쉽죠. 충격이 얼마나 나냐, 얼마큼 충격이 있었냐, 이걸 이제 우리가 물리에서는 운동량이 얼마큼 변화했냐 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 운동량이 아까 물체 질량이랑 속도를 곱한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물체 질량 곱하기 운동량의 변화는 물체 질량을 바꿀 수 없으니까
속도를 바꿔서 속도의 변화를 보고 이것이 힘 곱하기 시간이다. 일단은 나중에 이런 가리들도 선생님이 따로 더 풀어서 설명을 해줄 텐데 그냥 가리들까지 다 써놓으십시오. 가리는 N이 아까 뭐였죠? 힘이었죠? 중력 N 곱하기 S. 저 점이 곱하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운동량이랑 충격량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여기 있어요. 에어백, 충격 흡수 장치, 번지 점프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간단한 운동량이랑 충격량만 알면은 이런 거의 원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충격량을 배우는 이유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이 분야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그럼 충격을 줄여야지 에어백을 왜 쓰겠어요? 충격을 그만큼 줄이기 위해서, 안 다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쓰는 건데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져야 돼요.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충격량이 힘과 시간에 대해서 표현을 한다고 했죠. 우리 그래프가 뭔지도 잘 모를 수 있는데 이 그래프라는 것으로 표현을 해요. 짧은 시간 동안 강한 힘을 주면은 아프고 느린 시간 동안 약한 힘을 길게 주면은 덜 아픈 약간 그런 게 있는 건데 당장 쉽게 설명을 해보면은 하면 이거는 빠르게 힘을 하고 줬잖아요. 이렇게 맞으면 아프겠죠. 근데 똑같은 힘으로 천천히 대고 지그시 누르면은 밀릴 수는 있겠지만 아프진 않겠죠. 딱 이 내용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짧은 힘 동안 여기 닿는 이 시간을 짧게 바로 닿으면은 그만큼 큰 힘을 받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딱. 하지만 이렇게 대고 지그시 누르면은 가해지는 힘의 시간이 길기 때문에 작은 힘을 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점이 힘은 똑같아요. 전체적인 충격량은 똑같은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이 넓이랑 충격량을 넓이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넓이랑 이 넓이는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항상 같아요. 계란을 위에 떨어졌을 때 속도를 바꿀 수 없잖아요. 하지만 바닥으로 떨어질 때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는 짧은 시간에 툭 하고 힘을 받는 거고 쿠션에 떨어지는 거는 그 쿠션이 찌부러지는 동안 적정한 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다. 충격량과 운동량, 안전벨트 에어백 같은 것도 에어백이 쿠션이잖아요. 쿠션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박으면은 핸들에도 박고 유리파편에도 얼굴을 박으면은 굉장히 크게 다칠 텐데 에어백을 통해서 그 힘이 가해지는 시간을 늘려서 이거를 좀 덜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 충격을 줄인 예로 동일한 충격량이 가해지더라도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하여 사람이나 물체가 받는 힘을 줄이게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예시로 안전모가 있고 그래서 내용은 여기서 끝났어요. 이거 엄청 어렵죠? 이해가 잘 됐다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량이 뭔지도 모르겠고 지금 힘은 왜 자꾸 수치로 나오고 시간이랑 왜 자꾸 곱하고 이런 게 지금 처음이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를 수 있는데 일단은 물리는 언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구나 적어보고 나중에 앞으로 계속 비슷한 내용이 계속 나올 텐데 쭉쭉 나가보면은 이해할 거니까 적어놓고 넘어갑시다. 처음부터 한 번만 단어들만 정리하면서 정리해보고 질문해보고 질문 엄청 많았으니까 질문 다 한번 소개하고 중력의 방향은 어느 방향? 지구 중심 방향. 1kg의 물체의 중력의 힘은 중력이 가해지는 크기는 9.8N. 물체가 중력에 의해서 빨라지는 속도는 매초 얼만큼? 초 9.8m인 거예요. 그 다음에 수평으로 던진 공은 수평으로는 무슨 어떠한 속도로 운동을 하죠? 속도가 빨라져야 되죠. 일정한 속도라고 위 아래 방향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속도가 어떻게 되죠? 아래 방향으로 빨라지죠. 이때 빨라지는 양은 맞아. 초당 9.8% 하고 이런 거는 그냥 가볍게
중력에 대해서 여기 있다. 관성은 어떤 거죠? 물체가 일정한 속도로 유지하는 현상적. 관성의 예시는? 오케이, 너가 말해봐. 관성의 예시. 외우는 것도 나쁘지 않아. 버스가 출발할 때 안에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으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사람이 뒤로 밀리게 된다. 그냥 외워놓고 곱씹어 보면서 생각을 하는 것도 왜냐면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반성으로 운동량은 뭐랑 볼게요? 물질 질량이랑 속도랑 똑같다. 이해를 하고자 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근데 문제를 풀고 싶다. 나는 물리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식을 외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충격량은 뭐로 뭐 곱하기로? 힘 곱하기 시간. 충격량을 다르게 말하면? 좋습니다. 충격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뭘 늘려야 돼요? 무슨 시간? 힘을 받는 시간을 늘려야지 충격이 깨지죠. 그러면 오늘 내용 끝났습니다. 저거 오늘 너무 어려운 거 있네요. 근데 아까 유미 속도 어땠어요? 떨어질 때. 그 이제 조사를 했으면 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은 내용인데 종이의 속도도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이 속도가 떨어질까? 구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설명하는 너무 어렵고 그냥 수학을 너무 다 싫어하잖아. 오늘 수학 다 싫어하죠? 수학 지금 왜 하는지 모르겠죠? 이거 대학교 가서 물리 시간에 제일 쉽게 제일 가볍게 배운 것 중에 하나예요. 일단 수학 내용을 보자면 이거 뭔지 아는 사람? 시그마. 맞아. 시그마라고 하는 건데 모든 수치들의 합을 말하는 거고. 시그마 오케이. 시그마라는 거 뭐 알면 될 것 같아. 이건 그냥 숫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뭔지 아는 사람? 루트. 이번에 보니까 책에 나오는데 루트. 루트를 이런 데 사용하는구나. 내가 떨어지는 빗방울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루트를 알지 못하면은 접근도 못하는구나. 이거 TAM, H 빼고 TAM 뭔지 알아요? 탄젠트 손들어. 이거 탄젠트예요. H 빼고 H 빼고 TAM. 이게 탄젠트라는 것이에요. 손들어. 탄젠트가 맞아요. H 없으면 이거 탄젠트예요. 탄젠트 뭔지 몰라. 나중에 수학하면 나오는데 탄젠트도 뭔지 몰라. 탄젠트 H 뭔지 아는 사람? 이것도 몰라. 이 무한대 뭔지 알지? 근데 무한대 계산할 수 있어? 무한대 계산할 수 있어. 수학 못하니까 지금 무한대를 계산을 못하는 거야. 잘 봐. 이거 뭔지 아는 사람? N 위에 조그맣게 2 제곱. 세제곱도 할 수 있나? 할 수 있겠지. 자, 이 과학을 해보려면 이거 사실 이게 나오는 게 이거 가정하는 거에서 적분을 적어는 하고 어쨌든 속도 벌려도 미분도 해야 되고 미분 적분할 줄 아는 사람 많이 났어. 어렵죠. 이렇게 어려운 걸 하기 위해서 곱하기부터 시작해서 쭉쭉 찾아가보면은 쉽게 하면은 중학교 수학 안에서도 이건 구할 수 있잖아. 계산할 수 있잖아. 이런 어려운 게 있다. 어렵게 그냥 한번 보여주세요. 선생님이 이거 물리 시간에 대학교에서 재밌게 봤었어.
재밌대. 재밌대. 덕분이 재밌더라고. 재밌네. 네. 이제 재밌는 거.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볼게. 이건 재밌죠?